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몸이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 바로 항상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장치 원리에 대해 배우고요. 이어서 혈당, 체온, 그리고 수분량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이 순서대로 살펴볼 거예요. 마지막에는 핵심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장치란 과연 무엇인지 그 기본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다들 운동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몸에서 땀이 나고 숨이 가빠지고 또 목이 마르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내부 환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바깥이 덥거나 혹은 춥거나 또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것과 관계없이 몸 안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이 중요한 성질을 바로 항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상성이 없다면 생명 유지가 어렵겠죠. 여기서 학생들이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항상성은 완전히 고정된, 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좁은 정상 범위 안에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미세하게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의 달콤한 균형, 바로 혈당량 조절 과정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 밥이나 빵 같은 걸 먹게 되면요, 이게 소화되면서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으로 잘게 쪼개집니다. 이 포도당이 우리 피 속으로 흡수되면서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 즉 혈당량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때 우리 몸의 이자라는 기관이 혈당량이 높아진 것을 딱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자에서는 인슐린이라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자에서는 혈당 조절을 위해 마치 시소처럼 움직이는 두 가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혈당이 높을 때 나와서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과 반대로 혈당이 낮을 때 나와서 혈당을 높이는 글루카곤이 그 주인공들이에요. 이 둘이 서로 반대작용을 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자,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혈액 속에 남아도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간에다가 차곡차곡 저장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세포들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마치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혈액 속 포도당이 줄어드니까 혈당 수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낮추고 반대로 너무 낮아지면 글루카곤이 다시 높이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자, 간, 그리고 온몸의 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에요. 다음은 체온 조절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똑똑한 온도 조절 장치와 같아요. 추울 때는 어떻게든 열을 만들어서 밖으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더울 때는 반대로 몸 안의 열을 효과적으로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죠. 추운 날씨에 나도 모르게 몸이 덜덜 떨리는 경험 다들 해봤죠? 그게 바로 근육을 빠르게 수축시켜서 열을 만들어내려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동시에 피부 근처의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최소화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더울 때는 땀을 흘리죠. 이 땀이 피부 표면에서 마르면서, 즉 기체로 변하면서 우리 피부에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원리입니다. 또 피부 쪽 혈관을 넓혀서 피를 많이 흐르게 만들고 이를 통해 몸 안의 열을 밖으로 쉽게 내보내기도 합니다. 더울 때 얼굴이 빨개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 피부 아래 혈관이 확장되니까 그쪽으로 흐르는 피의 양이 많아져서 피부가 붉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조절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몸속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조절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수분 조절은 뇌에 있는 뇌하수체라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신호를 보내면 최종적으로 콩팥이 이 신호를 받아서 물의 재흡수량을 조절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우리가 운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몸에 물이 부족해지겠죠?
그때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평소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콩팥에게 물을 버리지 말고 최대한 다시 흡수해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결과 소변으로 나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고 우리 몸은 수분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에 수분이 넘쳐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럼 콩팥은 이제 물을 다시 흡수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알아듣고 남는 물을 묽은 소변으로 만들어서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들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원리, 항상성이 있었고요. 혈액 속 포도당 농도인 혈당량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조절했죠. 마지막으로 몸속 수분량은 항이뇨 호르몬이 조절한다는 것. 이제 확실히 정리되었나요? 좋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배운 내용을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제 학습지를 보면서 직접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